네, 안녕하세요. 청주공장 환경안전팀 정세창입니다. 네, 오늘 바쁘신 일정들이 다 있으신 와중에도 우리 위원서 평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이 열의를 모아서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는 위원서 평가 전문가 양성교육 과정은 총 8주 차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금주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매주 수요일 14시에서 15시까지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니까 다른 일정이 있으시더라도 꼭 이 시간대는 좀 피해서 조정을 좀 해주시고 되도록이면 이 교육을 참석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1주차에서 4주차까지는 유어서 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유어서 평가에 대한 정의, 개요,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약간 유어서 평가에 대한 어떤 분은 이제 가장 기본부터 알아야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유어서 평가에 대한 내용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이 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1주차에서 4주차까지는 유어서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일반적인 수준으로 확인을 하게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주차부터 7주차까지는 우리가 실제 적용하고 있는 JSA 기법, 위험수평가 중에서 여러 가지 기법이 있지만 JSA 기법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JSA의 기본적인 또 이론과 또 우리 사업장에서의 활용 방안, 그리고 더욱더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개선 방안들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8주차에서는 지금까지 경영 수평가에 대해서 실제 어, 실습도 좀 해보고 썸머리도 같이 하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시간 그리고 이교수 평가가 안전 문화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또 둘러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특히 안전보전 KJ님께서 그런 내용들을 공유해 주실 예정입니다. 각 주차별로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크게 Q&A 세션은 4주차 감소 대책 수립 및 기록 보기 이 세션에서 Q&A 세션을 좀 더 추가적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8주차에서는 또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만큼 그동안 교육을 통해서 의리됐었던 내용에 대해서 최종적인 또 Q&A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Q&A를 진행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그 와중에 중간에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그 부분을 이 채팅창이나 아니면 현장에서 봐도 질의해 주시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주차 가장 처음입니다. 위험성 평가에 대한 정의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세션을 참여를 하셨는데 위험성 평가가 무엇인지 어,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위험성 평가가 뭐예요? 위험을 사전에 평가해서 위험을 제거하는 사전적 의식. 네, 준현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같이 보여드리려고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일단은 위험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하는 그런 과정을 요소평가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다른 의견이 있다. 계실까요? 네, 위험을 단 하나라도 지정해서 입체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활용하는 네, 맞습니다. 위험에 대해서 모든 위험을 놓치지 않고 이 위험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수립해서 진행하는 과정이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뿌듯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험수 평가를 여쭤보면은 다들 고개 숙이고 뭔지 몰라 나 답변 안 할래. 피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건데 약간 위험수 평가를 우리가 너무 좀 어렵게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가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험수 평가를 조금 더 쉽게 위험수 평가가 도대체 뭔데? 라는 부분을 궁극적으로 위험수 평가를 좀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해볼게요. 안전이 무엇인지
혹시 이 안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안전이란 것이다. 아니면 내가 하는 작업은 안전해. 내가 했었던 이런 작업 자체는 준비 잘 됐어. 사고 안 나. 이렇게들 흔히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안전하게 작업합니다. 라고 얘 안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안전은 그럼 도대체 무엇일까? 네. 불안불안 요인을 다 모든 걸 다 제거하고 난 상태가 안 된다고 생각. 어우, 저는 박수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불안전한 요인을 찾아서 이거를 제거하고 제거해서 안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잠시만요.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는데 화면이 좀 심하다고요. 잠시만. 어떻게 그래서 화면이 있는지 보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네, 방금 이제 안전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안전은, 내가 생각하는 안전은 모든 눈에 보이는 이런 위험한 요소들,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제거하려고 하는 이런 활동들, 그래서 안전한 상태로 만드는 것, 이런 건 안전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저는 제 슬라이드를 혹시 같이 만드실 줄 알았어요. 굉장히 이런 답변들을 잘 해주시고, 또 제가 원하는 그런 포인트를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전하다. 이 안전은 어느 정도 수준이 안전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걸까요? 방금처럼 불안전한 것들이 막 이렇게 있어. 근데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은 내가 봤을 때는 좀 안전해 보여.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은 아니야, 나는 넌 아직까지도 불안전한 상태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게 약간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떨어져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가 이 정도는 안전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수준 이 정도가 오늘 이해가 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안전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진전의 의미를 두고 보면 네, 안전은 위험하지 않은 것, 마음과 몸이 편한 상태라고 쉽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환자님은 이거를 조금 더 썼으면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행동이나 습관, 행동을 사고가 발생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만드는 것 이런 상태를 안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봐볼게요. 여기 있는 의자는 안전해 보입니다. 안전합니다. 어떠세요? 이 의자에는 접근하는 그 사람들이다 많고 그래서 뭔가 다칠 것이 없겠죠. 부상하니까 그런 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어 보이고 또 이 의자 자체가 요일도 넘어가는 분은 이 의자의 상태가 이상해 보이거든요. 불안전해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하다고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동일한 의자를 가지고 놓고서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어떨까요? 네, 다들 말씀을 하시죠. 딱 봤을 때 안전하지 않다고요. 우리는 어느 정도 그래서 안전하게 해서 본능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다 있습니다. 이게 분야를 하는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배우지 않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능력들이 다 있어요. 이게 본능적으로 이게 여러분과 무슨 의미인지 가장 무슨 의미 이런 불안전한 상태가 안전 이어서 라고 하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안전한 상태를 만드는 것 그런 것 자체가 바로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것 자체가 위험성을 받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줄여서 말씀드리면 안전하고 무엇인가 상태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자체가 위험성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구성이 돼 있겠죠.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보고 자세하게 이런 설명들을 해야지 우리가 좀 더 놓칠 수 있는 것들을 잡아가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과는 역시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행하는 것이면 이런 것들이 이것과는 볼수 있는데 문제는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 산업재해는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서도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죠. 우리는 계속해서 산업재해 발생되지 않도록 감축해야 된다. 위험 예방 감축, 예방 활동들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얘기하고 단속다니고 하고 있는 와중에도 안타까운 사고는 계속해서 발생이 됩니다. 특히 300인 이하 사업장, 영세한 사업장에서 이 증가치는 뚜렷하게 형성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사망 사고를 조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2023년 통계가 공식으로 나온 거여서 2023년도 자료이긴 하지만 24년도 통계 자료가 나와서는 아직 정체 수준의 머물러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미디어가 노출이 더 많이 되면서 사망 사고 수준을 더 많이 접하게 되죠. 그래서 아직까지 현장에 의해서 안전하게 만드는 활동들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얘기인 뜻은 유효수가가 지금 시행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 강조하는 포인트가 유효수가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유효수가는 이런 모든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효수가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고 노동부에서 노동부였습니다. 이렇게 질문드렸습니다. 그럼 유효수가가 왜 중요한지 이런 것들 아까도 말씀했던 이런 안타까운 사고들, 이런 것들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은 사고들이 또 있었을 거고요. 이런 사고들이 발생되기 이전에 이런 조짐들이 있었겠죠. 이런 조짐들이나 아니면 그런 사람 상태, 행동, 이런 환경적인 유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전에 다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기회들이 우리의 위험성에서 노출이 많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됐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잘 시행이 안 되다 보니까 사고가 결국에 발생이 되다가 이어수가를 잘 진행하면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사고로 인해서 이 개개인의 손해나 아니면 회사에서의 손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역할들을 그래서 이어수가가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강하게 활용을 해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 이 자리에 여기에 계신 분들이 계시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수평가 패러다임이 좀 약간 변했습니다. 이 패러다임이 변하는 위원수평가의 패러다임 자체의 변화보다는 정부가 가고 있는 방향성 자체가 약간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못하고 있어. 그러면 현장에 강독하게 떠서 뭘 지적을 하고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들어가고 그래서 제재하는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더 이상 제재가 답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제재했는데도 사고로 계속해서 발생이 되잖아. 그래서 제재가 답이 아니라 사업자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위험을 확인하고 통제하고 감축하는 노력을 스스로 해야 된다라는 자기 교육을 하고 이고 있습니다. 이미 이런 것 바뀌는 그 정부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수당과에 대한 방법도 같이 예전과는 다르게 좀 분명히 해야 되죠. 가장 중요한 거는 사업자 스스로 위험 감축 활동들을 해야 된다. 하나 중요하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 브래들리 커브라는 그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안전 문화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 안전 문화가 구분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인데 우리는 그래서 이전까지는 현장에 대한 안전 이런 것들을 해야만 한다. 강압하고 강제적으로 해야 되고 이에 대한 단속을 하고 이런 수준이었다면은 지금 법원의 개연성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단계. 그래서 독립적인 수준으로 사업자 스스로가 알아서 자율적인 문화가 안전활동을 하는 유효성과도 그래서 이것들을 잘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런 독립적인 수준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죠. 상생협력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역사회에 있는 소규모 중소기업에 대해서 보기업이 이런 작은 업체들에서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안전활동들을 해야 서로 상호 유존적인 이런 관계까지 있다는 게 노동부의 방향성입니다. 우리도 우리 사업장의 안전문화 만들고 있을 때 이 브랜드 법을 따라서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볼 수 있는데 우리 이번에 우리 이어스토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독립적인 우리 스스로가 사업자 스스로를 잘 챙겨서 이어스토가를 하기 위한 이런 내용들을 지금 이제 엑스플 구성분에서 진행을 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어스토가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좀 더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안전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이어스토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뇌어스터가의 정의는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장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인들을 사전에 시전해서 얼마나 유용한지 보고 이 유용성에 대해서 분석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서 실행까지 하는 전반적인 과정이 다 유효성의 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할 거는 이 아래쪽에 이어스터의 대상 이어스터가 우리 할 때 어떤 어떤 위험 요인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쭉 나열을 하죠. 그런데 최대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모든 유해 위험 요인을 노출을 하는 노력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초반 위험이 있어요. 여기서는 일체 떨어지지 않다. 아니면 맞은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 단계에서 종료를 할 수가 있지만 물론 우선해서 봐야 할 위험 요인들은 있긴 하지만 되도록이면 해당되는 작업 그 단계에서 예측이 되는 그런 모든 유해 위험 요인들을 검수를 하고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는 이런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인들을 다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까지 수립을 하면 정말 이상적으로 완벽한 연습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라도 찾을 수 있는 노력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떤 활동으로 지금 하고 있을까요? 우리 회사에는 위험 요인을 찾는 것들 어느 활동들을 할까요? 네, DST로 분야사를 선택 행동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있어 또 뭐가 있을까요? 위험 요인을 우리가 전달받을 수 있는 채널들 네, SI 그 가정 쪽에서 발생했어야 할 실제 시크 발표를 하기도 하죠. 또 하나는 안전 경보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위험 요인이 아니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달할 수 있겠죠. 이거 외에도 또 생각하게 자본화 측정 이런 것들이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이 유효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용어를 좀 명확히 이해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 유해 위험 요인을 발굴하는 어떤 유효성 평가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첫 번째 해야 될 활동을 겁니다. 그런데 유해 위험 요인이 뭔지 아시나요? 네, 네, 그래서 그것도 대상 물어보지 않아요. 유해 위험 요인은 있는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든 요인들에 더한 이해가 보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나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들을 유해 그런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특히나 잠재적인 요인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찾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유해 그런 요인들을 이런 것들은 어떻게 찾아?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상황에서 발생했던 그런 유해 그런 요인들을 우리 이쪽에서 다시 한번 공개해보든지 이런 방법으로 잠재 요인까지 찾아낼 수 있는 활동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해 이런 요인을 무엇인지 알고 이를 현장에서 찾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이 1단계의 위험성을 발생하는 위험 요인의 발견, 인정입니다. 두 번째, 위험성 추정. 그래서 우리 사업자는 위험성 추정을 어떻게 해야 하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얼마나 작고 아니면 얼마나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측정을 해서 이게 얼마큼 위험하다라고 판별을 하는 게 추정을 하는 게 우리 위험성 추정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추정입니다. 추정. 위험성에 대해서 인도가 어떻게 돼요? 뭐 중대성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각각의 수치를 해가지고 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거는 언제까지나 우리 개개인이 이것을 참여하는 사람들이 추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라고 말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가 이런 것을 추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주관적인 결과를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를 최대한 객관화시키려는 도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이러한 추정에 동의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객관화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미어스보다는 혼자서 하는 것보다 여럿이서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이렇게 추정이 되면은 위험성 제가 봤을 때는 한 12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결정이 나와서 위험성에 대해서 결정이 나는데 최종적으로 나온 이 10이라는 수치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거를 결국에서 결정이라는 단계는 허용을 할 수 있는지 아닌지 즉 안전하다라고 내가 얘기를 할 수 있는 정도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게 위험성의 결정 단계입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를 허용받는다 수준으로 보거든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8점 이하 아니면은 어느 수학자는 12점 이하 각각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5 곱하기 4 진동하고 수업을 하고 있고 우리 숙제에서는 8점 이하라 대응을 해요. 만약 유치원에서는 12점에 대한 공부에서는 뭐 10점에 대한 이거는 각각의 사업자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추정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는 결정을 거기까지 이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확한 값을 얘기하기는 아직은 어렵습니다. 대신에 모두가 동의하는 수준에 있어서 그런 위험성에 대한 최종적으로 허용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만드는 것들은 그래서 각 사업장마다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위험성 결정에 대한 방법은 우리가 이거 청주는 8점 이상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12점까지는 허용해 주세요. 라고 유기공정에 허용을 해줬어요. 근데 물류팀에 가니까 물류팀은 우리는 그렇게까지 의무가 없어. 한 6점이면 돼. 이렇게 각각 다르면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사나이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좋은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결정이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단계에 있는 조치는 말 그대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위험성에서 이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활동들을 하는 것을 조치라고 보십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선순위. 모든 것들 다 안전조치를 할 수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우리 시간적인 제한도 있고 금전적인 제한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거를 적용하기가 어려운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방법, 합리적인 수준에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방안을 수립을 해서 그리고 위험성에 대해서 가장 위험한 것들 먼저 없애는 그런 우선순위를 적용해서
이런 위험 감소 조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아래쪽에 이 위험스펙과의 일련의 그 절차가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아까 정의에서 이미 보셨죠? 서술시도 이렇게 쭉 현장에 있는 위험을 파악하고 이거를 어느 정도인지 측정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계속 조치를 시행한다. 이게 위험스펙과라고 있는데 말 그대로 이 단계가 모두 모여서 위험스펙과의 정의가 되고 우리 절차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절차는 2주차부터 4주차에 좀 더 세밀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어서 흘러가, 야, 이런 것이구나,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어서 평가는 누가 해야 돼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어서 평가는 사업주, 근로자까지.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사업자마다도 나가겠지만, 사장님이 하셔야 돼요. 할 수가 없겠죠. 영세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이 이렇게 하신 경우도 있고, 근데 이렇게 뭐 우리처럼 어떤 좀더 거대한 집단이 있어요. 여기서가 하는 주체가 더 변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지금 현장에서 오퍼레이터분들이 하세요 라고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그 주체가 좀 변할 수 있긴 하지만 이것은가 각각의 절차에 대해서 모두가 다 참여를 해야 되는 공동의 활동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주는 그럼 무엇을 하느냐? 전체적인 이것을 평가에 대한 총괄 관리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평가에서 주는 위험을 낮추기 위한 활동도 시행을 하는 게 사업주의 의무가 되겠죠. 우리 사업주 누구인가? 누구로 가야 예전에 공대병원 있으시지만 지금은 쭉 우리는 이 사업주의 출신을 그래서 회사 전체를 보면 주요님께서 이 총괄적인 책임이 있으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사업장 단위로 봤을 때는 공사는 안전보호관리 책임자, 총괄 책임자께서 이러한 역할들을 하셔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전보호관리자는 무슨 역할을 해야 돼요? 안전보호관리자는 관리감독자 직무를 말씀을 드릴 때도 말씀드렸었죠. 하시는 업무, 하시는 안전활동에 대해서 최대한 법적인 취지를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내가 지도적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고 오히려 헌신을 다시하는 이런 것들을 저희 안전 관리사가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관리법자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될까요? 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사업주한테 이런 책임이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공정에 대해서 세세하게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처음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주요님 여러 가지 정보 많았어요.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챙기실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서까지 일일이 개별적으로 보실 수가 없겠죠. 우리 현장에 관리감독자가 자기가 맡고 있는 공정에 유아스럽다에 대해서 실질적인 실행이 되는 걸 만드는 게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감독자분들이 연습에서 공통 승인 과정에 들어가있죠. 매날의 작업자입니다. 작업자는 안전보호관리 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작업자가 아무것도 하는 역할이 없다. 나는 그냥 내가 맡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면 된다고 하겠지만 그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 중에 하나가 위협스프라의 실질적인 참여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실행입니다. 실행의 주체라는 게 작업자 수준이어야 된다. 관리감독자가 실질적으로 자기가 일하는 공정에서 자기의 작업 구역에서 내가 위험을 알고 있어야 되고 내가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한 활동들을 하는 게 정말 진정한 자기 스스로 자기 교육의 자기 교육적인 그런 안전 활동이겠죠. 그래서 어떤 분은 가장 중요한 작업자 활동이 뮤지컬화에 같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각의 맡고 있는 뮤지컬화에서의 역할들이 다르게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현장에도 강조를 해야 할 부분 그리고 여기 지금 관리감독자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이분들께서 특히 이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될 것들이
현장 근로자분들이 이것을 많이 신청하고 실행하도록 지원들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과의 시행 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저기 앞에 나와 있는 서양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은 법적인 정의입니다. 처음이 신고된 날로부터 이렇게 뭐 해야 된다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게 공장은 만들어져 있고 안에서 이미 우리 운영을 하고 있죠. 근데 최초 평가를 할 일이 있을까요? 여기 나와 있는 최초 평가. 새롭게 공모를 시작하고 아니면은 새롭게 공정을 무언가를 더 만들어. 이럴 때에는 아래에 나와 있는 수시평가에도 주목을 할 수 있긴 하지만 수시평가에가 새로운 물질이 도입되거나 뭐 분명히 있거나 하면 수시평가를 한다는 데 있지만 최초 평가가 이 수시평가의 역할을 또 하겠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뭐 아예 새로운 사업을 할 때 그때 이것을 평가를 해야 해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 새로운 작업을 한다. 이전에 없었던 이런 건물들, 중축 설비 증축을 한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이 바로 최초 위험 평가가 되겠구나. 최초의가 수직 평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기 평가는 그럼 언제 할까요? 네,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네, 정기 평가는 또 사업자마다 생각보다 진행되는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청주공장은 뭐 2월달부터 2월달까지 이렇게요. 뭐 광주는 언제, 울산은 언제 이렇게 다 다를 수 있는데 최소 1년에 한 번 해야 됩니다. 왜냐 최종 평가하고 나서 아무도 그 이후로 이 유효수 평가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현장에 여건이 되는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점검하는 의견 활동들도 없었는데 의미가 없었죠. 사업 한번 시작하면서 처음에 이것을 하고 끝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매해마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는 수시평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변경 물질 또는 새로운 물질 도입을 가졌지. 이럴 때 수시평가라는 게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 새롭게 제안하는 상식평가라는 것입니다. 상식평가는 노동 쪽에 있는 것처럼 세세하게 유효수평가를 아예 우리 하루에 있는 주별, 월별 루틴으로 만드는 아침에 출근해서 뭐 하시죠? 주별 루틴 이런 걸 하시죠. 하실 때 현장에 대한 오늘 할 작업에 대한 유효수평가를 합니다. 이런 것들 일단은 그렇고 주단위 우리 주별로 뭐 주일에 틀린 작업을 해야 근데 점검하면서 공정별로 모두 다 90%고 특정 공정에 대해서 이게 현장 점검하면서 위험을 발견하고 이거 개선 대책 수립하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주단위 같은 것들 월 단위는 우리 노조도 같이 노선다든지 아니면은 아예 편 단위로 하는 쪽에서 월별로 특정 공정을 할수 있는 전체 공정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현장 위험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이런 활동들이 상시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상시평가를 하시는 분이 편하다. 어떠세요? 매일마다, 매주마다, 매월마다 이렇게 시행하는 거는 법적인 기록을 만들 것이고 이거 매월마다 법적 기록 만들면서 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안 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왼쪽에 있는 정기평가, 수시평가를 잘 해야 됩니다. 잘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나중에 저 수시평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이런 물질이 새롭게 있다든지 변경이 발생되는 시점에 유효평가를 하는 것을 기록을 꼭 잘 남기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효평가에 대한 시기가 구분이 되어진다. 유효평가 절차는 아까 이렇게 쭉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사전 준비를 해서 유효평가를 어떻게 누가 할 것인지 언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해서 준비를 하고 두 번째는 이런 파악을 하면서 수직적 유효평가를 진행하셔 그다음에 파악을 유효평가에 대해서 현재 우리의 수준이 어느 정도 있지 현재 우리의 대책이 어느 정도 있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위험성을 측정을 하죠. 그다음에 이것을 결정을 하면서 평균되지 않는 것들을 이것은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 수준을 시행을 해야 될 거거든요. 이런 절차가 있는데
이런 절차를 우리도 이렇게 하기 힘든데 영세 사업장은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해서 이쪽에 연습 효과를 이거 외에도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을 이 문구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방법으로 하는 것을 너무 복잡해요. 어려워요. 그리고 사람마다 또 보는 게 달라요. 그래서 이런 복잡성 때문에 이렇게 위험성에 대한 추정 방법을 대비하는 것. 이거 외에도 이어서 평가 기법을 이거 외에도 좀 더 쉬운 기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들을 제시하는 게 정부의 가이드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목적은 사업장 스스로 그래서 알아서 잘 해.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 알려줄게. 이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하고 있는 연습과 방법을 한번 보시죠. 우리 사업장에서 하고 있는 제일 대표적인 운동학 방법입니다. 네. 빈도가 좋아졌네. 연습을 하는 건데, 우리는 빈도가 몇 수로 설정되어 있죠? 이것도 공장마다 다를까요? 공장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빈도 5로 설정하고 강도, 중대성, 이런 4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도 덧셈 방식이 아닌 곱셈 방식으로 적용을 하고 있어요. 덧셈과 공식의 곱셈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덧셈을 하게 되면은 약간 이 분류할 수 있는 폭이 그만큼 많아지지 곱셈보다 많아지지 않을 수 있어요. 곱셈을 하는 대신에 위험성이 굉장히 커 보이는 이런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험이 커지는 그 각각의 구간 분류를 나뉘어서 해당되는 위험으로 허용할 수가 있지. 또 이런 위험에서 추가할지 못해 수립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밀하게 나눌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한편으로는 이 곱셈, 그 위험 5단계, 빈도에 대한 5가지, 강도에 대한 4가지를 판별하는 것을 이해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이게 지금 저희가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려운 중에 하나죠. 그래서 빈도 강도가 이런 기준이 수립되어야 하고, 곱셈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약간 복잡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강점이 굉장히 큽니다. 그만큼 우리가 세세하게 위험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있다고 보시고, 우리는 그래서 GA3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 복잡해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또 다른 방식이죠. SAP. 네. 이게 체크리스트 기법입니다. 체크리스트 기법은 말 그대로 이 현장에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안전한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OX. 아주 중요한데, 이 작업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조건이 됩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면 만족하지 않는 게 있어요. 바로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 무슨 작업이 준비된 내용들을 보고서 OX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X로 나오거든 바로 그 주식을 수립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위험성 평가를 하는 것도 위험성 평가의 법 중에 하나다. 우리는 이거를 스리프 SAF로 사용하고 있다. 이거에 대한 강점은 그래서 간략합니다. 그리고 잘 모르는 적도 이 표에 있는 것들 추정을 추측해 나가면서 위험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단점은 표의 구성이 그만큼 많이 보통 상세하게 구성되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위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SAP를 사용하실 때 우리가 의미 있게 사용하면 해당 작업을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해당되는 위험성이 SAF에서 노출될 수 있는 이미 가지고 있는 질문지에 있는지 그런 것들 볼 수가 없으면 추가 위험을 심리적으로 해야 할 겁니다. 이게 체크리스트 기법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위험성 수준 생산계 기법입니다. 이거는 아까 우리가 인도원으로 해서 위험성을 추정을 했었죠. 근데 이 추정하는 인도에 대한 기준, 강도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 만들기가 너무 복잡해요. 추정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해서 그 과정을 시작해 놓은 보증터. 그래서 어느 정도이면은 위험하다. 3. 어느 정도면은 그래도 그렇게 많이 위험하지는 않아. 중. 그리고 이 정도만 표현할 수 있어.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위험성을 추정하는 방법인데
이것도 역시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위험성 추정이 상당히 다양해지죠. 그래서 누구나가 이거에 대해서 평가를 바라보면서 할수 있어요. 현장 종목이 조금 더 수월해지다 라고 보시는데, 이제 단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을 상세하게 분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위험에 대해서 잘못 측정을 해버리면 그 위험을 아예 놓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진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 방법이다. 이건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는 않죠.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마스터 리스트에 저 승조화가 표시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유효성 추정 단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기법입니다. 핵심 요인 기술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면담을 하는 거. 오늘 어떤 작업이세요? 뭐 작업에서 예상되는 위험 요인이 무엇이 있으세요? 물어보면서 답하고 물어보면서 답하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전 조치가 뭐가 있을까요? 무엇을 추가적으로 개선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서 하고 작업을 진행할 사람과 여기 작업을 관리할 사람이 서로 간의 지휘를 통해서 면담을 통해서 해당되는 의견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게 이게 OPS 방법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쉽겠죠. 그런데 이것도 단점이 물어보는 사람이 이 작업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위험에 대해서 놓치고 있어요. 전문가 수준의 그런 완전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하면은 OPS 기법에서도 파악과 상당히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전문가고 있지 않아. 그래서 소개를 드리는 수준이고요. 이런 내용들이 알고 있다. 무엇일까 전문가라면은 알고 계셔야 되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어스터에 대한 기법들을 활용하면서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자 스스로가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한 여건을 만들고 스스로 활동을 하는 것, 이것이 현재 노후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위험수 평가에서 보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위험수 평가의 본질적인 내용이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인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위험수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봤습니다.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고 위험수 평가는 무엇인지, 위험수 평가 너무 어려운데 안전이란 그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 현장에 안전하십니까? 오늘자가 어떻습니까?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가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이 연습과 전문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안전한지 안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원하는 답변은 이거예요. 오늘 우리 작업하면서 이런 위험 요인들이 있고 이런 위험 요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은 현재 뭐가 있고 이거를 좀 더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활동들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바람이 너무나 아니, 이거 네, 오늘 교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1주차는 연습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연습에 대한 대략적인 예로, 순서, 절차, 등을 알아봤는데 2주차부터 4주차는 각각의 절차에 좀 더 심층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접목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래서 무엇인지를 같이 보면서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쌤이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밌는데 네, 지금 좋죠. 출석 체크를 지금 하잖아요. 동영상 참여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사주 일부대를 하다 보면 힘주도 못 들어가고 입도 보지 못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공무사 수련을 하긴 했었고요. 근데 줌 미팅으로 그 연습 촬영 하면서 약간 아픔이 좀 날라갔어요. 그래서 드릴 거.
영상 노래 따로 있고요. 그건 다 돈으로 네, 시청으로 출시책들과 가능. 네, 맞습니다. 이 영상 시청을 하는 것만으로도 오늘 이 교육 세션이 좀 제한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참여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영상 시청을 하시는 것만으로도 출석 인정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 직원분들한테 전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들이 신동장 이영수 특허는 3월 달 정도에 보통 매년 새로 업데이트 새로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관리자도 감독 교육 받으면서 시청률이 이렇게 됐거든. 새로 좀 받게 된다. 지금 현재 상태와 그 대책 경위에 갖고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가 좀 업그레이드 하느라 우리 현장에는 이렇게 전달했는데 그 시점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네, 청주는 이런 그 공장마다 약간 다르겠지만 공장별로 요즘 아이디가 먼저 나가는 공장이 있을 거고요. 이런 종목을 지금 진행하시면 그대로 공정별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는 그 내용도 유어스가 전문가 과정에 포함이 되어 있긴 한데 이미 공정별로 전국에서 진행을 하겠다. 하시면 공정별로 계획 수립을 하셔서 유어스가 전기 목표를 진행하시면서 경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똑같은 작업을 계속 매년 이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또 계획하는 검증 뜻을 또 계속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업데이트한 이력을 계속 관리를 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자에서 이런 평가를 아까도 보신 것처럼 정기 평가를 하는 게 있죠. 네. 정기 평가를 했는데 정기 평가를 했다는 증빙을 우리가 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남기지만 실제 우리가 연수평가에서 이런 정기 검토가 이루어졌다는 그 내역을 볼 수 있으면 이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연수평가 마스터 리스트를 보시는 거기에 최종적으로 연수평 평가를 하면서 무엇이 변경이 될지 그런 이야기를 남겨놓으시면 근데 저희들은 네. 똑같은 작업을 다음 올해도 또 작년과 똑같은데 이걸 다시 네, 동일한 작업도 최소 1년에 한 번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감소 대책이 네. 다시 또 마련해야 된다는 건 감소 대책을 마련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마련이 안 될 수도 있죠. 안 되면 그대로 두고서 검토를 했다라는 그 증빙을 좀 가져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룹으로 네. 네, 또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아까 스타일 그게 네. 그래서 그 신규가 있어요. 네. 바뀌는 그럼 바뀐다는 얘기인가? 이분은 그럼 저렇게 새로운 평가 방식으로 상식 평가로 무조건 법적으로 바뀌는 거야? 아니면 선택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추천 평가 중에가 뭐 수시 평가에 추천할 수가 있고 아니면 영세한 사업자는 오른쪽이 더 어떻게 보면 유리할 수도 있어. 내가 아예 이 정도 이런 가지고 매일마다 연습을 하겠다. TV에 하겠다. 뭐 주변을 비난하면서 이런 것도 연습을 같이 보겠다. 라고 하시면 명확한 루틴을 잡고서 한다면은 오른쪽에 있는 상식 평가로 채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다 전공하겠다는 지금 개인적인 관계로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왼쪽에 있는 정기평가와 소시평가로 잘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제가 채팅만 남기지 못했는데 추가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메일이나 채팅방에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4주차에 Q&A 세션을 좀 더 그런 시간으로 가질 예정이니까 그때도 궁금하신 사항들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